네, 안녕하세요. 먼고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평년 수학량 좀 어려운 개념이었는데 복습 많이 하셨나요? 네, 1과목이 이제 계약 인수를 뺀 1과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요. 이제는 2과목, 네, 실무로 들어갈 차례예요. 네, 교재 페이지는 97페이지고요. 일단은 손해평가와 보험금 산정, 네, 이게 메인이에요. 2과목의 메인입니다. 평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는지, 사실 이게 다죠. 메인이라기보다는 이 과목은 이게 다예요. 손해평가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고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는지 이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해평가사가 되시면 실제로 해야 될 것들이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시기별로 어떤 조사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볼게요. 물론 우리는 지금 과수사종, 사과배, 단감, 떨분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육시기는 나와 있고요. 생육시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이게 적과 전 종합위험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과 전과 적과 후로 나뉠 거예요. 조사 방법이 나뉘어요. 네, 적과 전에 조사하는 거와 적과 이후에 조사하는 게 달라요. 보상하는 제도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적과 전에 무엇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체결일부터 적과 전까지 볼게요. 일단 보장하는 세 전부, 네, 보상하는 세 전부, 뭐 적과 이전에는 자연재 조수의 화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재 조수의 화제 어떤 세든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는 거를 해요. 네, 말 그대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조사예요. 그래서 조사 시기는요, 사고 접수 지체 없이, 사고 접수 가면 바로 가야 돼요. 왜냐면 사고 접수에 뭐 한 일주일 있다가 가면 그 피해 사실이 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고 접수 지체 없이 가서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가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냉해가 있습니다. 네, 냉해가 있어요. 그 냉해가 있으면 보통 냉해 피해 조사를 어떻게 하냐면 꽃이 폈을 때 배주갈변이라고 그래요. 꽃을 반으로 갈라보면 꽃 여기가 시커멓게, 네, 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암술 부분 시커멓게 타들어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이 나중에 혹은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꽃이 이렇게 암술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꽃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네, 요 부분들이 새카매져요. 근데 이 새카매지는 게 냉해를 입어서 그럴 수도 있고 수정이 완료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뭐 실무에서 배우실 거예요. 보는 방법들은요. 그래서 이 수정이 완료된 거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게 냉해인지 수정 완료 때문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시커먼 것들은 이렇게 갈라서 여기가 이제 시커멓게 탔는지 안 탔는지를 보는 거죠. 사진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거예요. 5개 과총이 하나, 둘, 여기는 바로 위에 있는 거고요. 하나, 둘, 셋, 넷, 5개 뒤에 있어요. 그 중에 중심화가 제일 먼저 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암술 부분이 이렇게 노란 게 정상이에요. 노란 게 정상인데 이렇게 되면 이상하죠. 네, 저 이렇게 무슨 자막을 제가 넣어놨어요. 이상하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색깔 보이시나요? 비교가 되시나요? 노라면 괜찮은데 이상하잖아요. 시커멓죠? 이건 이상한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수정이 완료됐거나 냉해를 입었거나. 네. 그래서 보세요.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하고 보세요. 노래요. 그죠? 얘는 끝에 부분이 색깔이 변했죠. 이거는 사실은 서리 피해는 아니고 수정이 완료된 거고요. 요거는 누가 봐도 수정 전, 그 다음에 서리 피해도 안 입었어요. 얘는 이거 서리 피해인가 싶지만 이건 수정 완료된 사진이거든요. 네, 미세한 차이를 보시죠.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잘 감이 안 오시는,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럼 이제 꽃을 따가지고 갈라야죠. 이렇게요. 네, 10개를 갈라봤는데 이 중에서 봄동상에 입은 게 2개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나요?
잠깐 멈추시고 찾아보셔도 돼요. 네, 얘 시커먼 거 보이시나요? 얘네들은 괜찮잖아요. 근데 시커먼졌죠. 그 다음에 괜찮잖아요. 네, 여기요. 이렇게 두 개는 물론 이제 여기 암술 부분은 지금 노랗지만 아직 활짝 피기 전이에요. 아직 숨어 있죠. 당연히 수정 완료는 안 됐을 거고 암술 부분은 노란데 이미 여기가 네, 시커멓잖아요. 네, 분홍상해를 입은 거로 보입니다. 하나 더 보일까요? 네, 보이시죠? 어떤 걸까요? 네, 요게 피해를 입은 사진이고요. 하나만 더 볼까요? 네, 확연히 구분되죠? 네, 이게 벌써 암술이 벌써 다 고사됐잖아요. 네, 얘는 피기도 전에 이미 암술이 다 얼어서 네, 고사가 된 경우고요. 아직 멀쩡한 경우예요. 네, 요렇게 해서 이제 냉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죠. 사진을 보고 다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고 접수 지체 없이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 이게 과연 수정 완료가 그냥 된 건지 아니면 꽃이 그냥 덜 핀 건지, 회거리라고 그래서 그 꽃이 생리장애로 꽃이 그냥 덜 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냉해 피해를 입었는지는 갈라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요, 그냥 피해가 있다 혹은 없다. 네, 끝이에요. 아, 이거 냉해 피해 신고했어요. 갔어요. 봤어요. 냉해 피해 있어요. 냉해 피해가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몇 프로가 냉해 피해를 입었고 뭐 몇 개가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냥 피해가 있다 없다로만 끝나요. 그래서 간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 사실이 그냥 명백하면 이 조사를 하지도 않아요.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피해가 있다 없다로 끝나냐면 이런 거예요. 만개가 열리는 과수원입니다. 네, 이게 평년 착과수예요. 네, 만개가 열렸어요. 이제 용어 아시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결과 냉해가 있대요.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했어요. 피사 결과 피해가 있어요. 그리고 7,000개가 열렸습니다. 이 7,000개는 언제 알아요? 네, 적과 후 착과수 때 알아요.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해보니 7,000개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냉해 피해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결과 피해가 있어요. 그럼 지금 몇 개가 줄었죠? 이 3,000개가 줄었잖아요. 보상하는 재해로 3,000개가 줄은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인데 피해 사실이 없어요. 이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결과 냉해 피해가 없습니다. 근데 7,000개가 줄었잖아요. 이 3,000개는 보상하는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했는데 피해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몇 개가 줄었느냐는 얘에서 결정나는 거지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결정나는 게 없습니다. 그냥 피해가 있다, 없다 요걸로만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이제 보통 약관이요. 피해가 있다, 없다. 네, 둘 중에 하나만. 네. 피해 사실이라고 쓸까요? 네, 피해 사실이 있다, 없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의 일종인데 5종 한정보장 특약 5종 한정보장 특약 가입할 때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조금 달라요. 뭐가 있냐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유가타박률 조사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낙엽률 조사가 있어요. 네, 요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이긴 한데 5종 한정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 피해 사실 확인 조사인데 조사 방법이 있다 없다로 끝나지 않아요. 일단 유가타박률은 우박일 때 하는 거고요. 낙엽률 조사는 감품목일 때, 네, 감품목일 때 뭐 우박을 제외한 나머지 태풍, 그 다음에 집중호우, 화재,
지진, 우박을 제외한 나머지는 낙엽률 조사를 해요. 대신에 감만 해요. 감에 우박을 맞았다? 그럼 유가타 방류를 하는 거예요. 사과인데 태풍이 있다? 네, 그거 아니에요. 조사가 없어요. 네, 그냥 피해 사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종환정보장 특약일 때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이 우박을 맞았다? 그럼 유가타 방류. 오종환정보장 특약일 때 감인데 화재다? 낙엽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오종환정보장 특약인데 사과인데 화재다? 네, 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지금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죠. 이게 뭐냐? 1번 이게 뭐냐? 그다음 2번 왜 이거일 때 얘네들은 별도로 하느냐? 예, 이게 두 가지가 지금 여러분들의 의문점일 거예요. 일단 한 가지 이게 뭐냐부터 갈게요. 유가타 방류. 유과 어린 과일이요. 유치원 다니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 과일 다 크지 않은 유과가 타박 맞은 거예요. 뭘 맞았겠어요? 네, 우박을요. 유과가 우박을 맞은 비율이에요. 이거를 조사하는 거예요. 네, 되셨죠? 어린 과일이 우박을 맞은 비율을 조사하는 걸 유과 타박률 조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조사 방법은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냥 이런 거예요. 10개 중에 3개 맞았네? 그럼 100개 중에 30개 맞았네? 30%네? 이렇게 몇 개가 맞았다. 몇 개 중에 몇 개가 맞았다. 몇 프로다까지 구해야 돼요. 그냥 보통 약관의 피해 사용 조사는 있음 없음 뭐 냉해 피해 뭐 꽃을 10개를 갈라봤는데 아까 사진처럼 2개가 냉해가 있었다 20%다 이런 거 없었어요. 있다 없다인데 유가타 방률은 10개 중에 3개가 맞았다 30% 이런 게 있어요. 네,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럼 조사를 합니다. 낙엽률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낙엽률 조사도 감인데요. 태풍으로 인한 감, 단감이든 떫은 감이든요. 100개의 낙엽 중에 30개가 100개 낙엽이란다. 100개의 감잎 중에 30개가 떨어진 거예요. 30%네 이렇게 피해까지 몇 프로의 피해를 입었는지까지 조사하는 게 유가타 방류가 낙엽률 조사입니다.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면 낙엽률 조사는요. 감잎이 보통 감꽃이 5월 한 중하순, 하순쯤에 피고요. 그 다음에 감잎이 충분히 감잎은 이제 먼저 나죠. 감꽃 피기 전에. 그래서 감잎이 충분히, 감꽃이 피고 나서 감잎이 충분히 큰 이후에 조사를 해야 돼서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합니다. 감은요. 6월 1일부터 적과전까지. 우박은 보온객 체험 적과전까지 그냥 내리면 바로 하는데요. 유가타 방류 조사는. 감은 얘는 6월 1일부터 적과 직전까지 합니다. 네. 시작이 중요해요. 6월 1일부터예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뭔지는 알겠는데 이걸 왜 얘네들을 왜 하냐? 프로수까지 왜 정하냐? 이래서 그래요. 우리 유가타 방류로 예를 들게요. 나 원래 10,000개 열리는 과수원인데 나 이번에 7,000개밖에 안 열렸어요. 5종 안전보장 특약이에요. 보상하는 재해가 적과 이전에 정해져 있죠. 네, 복습하셨죠? 뭐가 정해져 있는지 아셔야 돼요. 3,000개가 줄어들었는데 우리 보통 약관이라면 피해가 있어요. 그럼 3,000개 그냥 다 인정해주면 그만이에요. 종합위험이니까. 기타 자연재해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우박이 내렸어요. 5종 안전보장 특약이에요. 3,000개가 줄었어요. 근데 우박으로 인해서 줄은 게 한 20%다. 유가타 방류 조사하니 우박으로 인해서 줄은 게 20%예요. 그럼 나머지 1,000개는요? 10,000개 20% 2,000개만 줄어야 되는데 지금 3,000개가 줄은 거잖아요. 나머지 1,000개는 다른 요인으로 줄었겠죠. 냉해로 인해서 줄었을 수도 있고. 근데 냉해는 보상하면 안 되잖아요. 5종 안전보장 특약이니까. 그래서 보상하는 재해로 몇 프로를 입었는지 갈라내야 돼요. 3,000개를 다 인정해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것만 인정해줘야죠. 그래서 별도의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과를 갈라내기 위해서 별도의 조사를 하는 거고 프로수까지 정하는 거예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6월 1일부터. 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과 종류 이전 특정 유형 5종 한정보장 특약건에 한해서 물론 사고 접수 즉 기체 없이 하는데 같은 피해 사실 조사지만 우박은 표본 조사로 나중에 조사 방법은 나올 거예요. 네, 타박 비율 조사를 하는 거고요.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은 감에서만 낙엽률 조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얘가 육아 타박률 조사라고 하고요. 얘는 낙엽률 조사라고 합니다. 네,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적과 이후, 적과 후에, 적과 종료 직후에 무엇을 해요? 가장 중요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의 특이사항은 얘예요. 피해와 관계없이 전체 과수원을 조사를 하는 거고요. 보험가입 금액의 결정 등을 위해서 해당 농지의 적과 종료 후 총 착과수를 조사합니다. 마찬가지로 표본조사예요. 전수조사, 표본조사 용어 회정이 때 말씀드렸으니까 패스할게요.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등을 위해서. 사실은 보험 가입 금액의 결정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그때 말한 차액보험료라든 보험료 환급, 기준 착과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험 가입 등의 결정보다도 더 중요한 건 감수가 실수 산정이죠. 네. 적과 전에 재해가 있었을 때 10,000개 열려야 되는데 내가 7,000개밖에 안 열렸다. 이 7,000개를 세고 났더니 3,000개가 줄었네.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해와 관계없이 보험에 가입한 모든 과수원은 조사를 합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 나라 사과의 한 97, 8%가 보험 가입하거든요. 사과 농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평가가 되시면 우리나라 전체 사과가 있던 없던 우리나라 전체의 97, 8%의 사과 농지들을 여러분 혼자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손해평가사들이 전부 다 방문합니다. 네, 적과 착과수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알죠. 아, 올해 사과값이 비싸겠구나, 싸겠구나 이런 거를 네, 대충 감이 오죠. 물론 적과 착과수 때는 사과값 엄청 많이 달렸는데 나중에 뭐 태풍으로 쓸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올해 냉해 피해가 뭐 많니 적니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적과 이후에부터 적과 착과수 종료 조사가 끝나고요. 적과 이후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두 개로 나뉩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는 낙과 피해 조사, 하나는 착과 피해 조사예요. 낙과 피해 조사는 말대로 몇 개가 떨어졌냐이고요. 착과 피해 조사는 달려있는 애들 중에 피해를 입은 애들이 있을 거예요. 네, 걔네들이 얼마냐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낙과 피해 조사는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해야 돼요. 왜냐면 사과가 떨어지고 뭐 복숭아나 이런 거보단 좀 나아요. 복숭아는 정말 떨어지고 한 일주일만 있으면 다 뭉그러져요. 다 썩어버린단 말이죠. 감 같은 경우도 단감은 좀 나은데 떫은감 같은 경우는 다 뭉그러져요. 사과배야 그나마 좀 나은데. 그래서 어쨌든 사고 접수 지체 없이 해야 되고요. 바로 저희는 3일 봐요. 3일 이내에 끝내요. 사고 접수 지체 없이. 그래서 재해로 인해서 떨어진 피해 과실수를 조사합니다. 태풍, 적과 이후잖아요. 태풍, 강풍, 집중호우, 화재, 지진, 일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 왜 떫은감 같은 경우는 일소 피해 받으면 그 말랑말랑 피해 입은 부분이 꼭지 부분이라면 말랑말랑해지면서 거기 가스가 차면 쑥 하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소 포함해서 낙과 피해 조사를 합니다. 사고 접수 지체 없이. 그래서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를 하는데 보통은 전수조사로 해요. 네, 나중에 조사 방법은 나중에 할 겁니다. 네. 과실피해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조사.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떨어진 애들이 무조건 다 피해과는 아니에요. 특히 수학기에 접어든 수학기가 막 임박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사과가 떨어졌는데 풀밭에 폭신하게 똑 떨어지면 얘들 멀쩡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있어요. 낙과 피해 구성 비율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내용은 그 얘기니까 지금은 이렇게 시기별로 이런 조사를 하는구나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하나씩 짚어드리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해가 쫙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단감, 떫은감은
낙엽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의 낙엽률 조사와 똑같습니다. 방법은. 대신 우박과 일소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일소로 낙엽이 발생하진 않고, 사실 우박으로 낙엽률 조사를 할 법도 한데, 감잎이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해서 우박으로 감잎이 떨어지거나 파열될 정도면, 네, 그거는, 네, 자동차도 막 다 부서지고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만약에 우박으로 감잎이 떨어지더라도 우박은 감을 직접 타격하기 때문에 그걸로 결국엔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우박과 일소는 제외하고, 네, 낙엽률 조사를 합니다. 감은요. 그러면 우박과 일소를 제외했으니 낙엽률 조사는 안 하지만 우박으로 인한 다른 것, 사과배는 우박으로 인한 낙과 피해 조사를 해요. 적과 이후에는요. 적과 이전이야 유가타박률, 오종원정 특이할 때는 유가타박률을 하는 거고, 보통 약 끌 때는 안 하지만, 네, 여기엔 사과배, 우박 포함이에요. 네, 우박 포함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는 단감, 떨분감, 사과배 구분 없이요. 우박, 일소, 가을, 동상의 요 세 가지 안에서 착과 피해 조사, 달려있는 피해 조사를 하는데, 사고 접수 지체 없이가 아니고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달려있는 애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어디 안 가잖아요. 낙과 피해는 떨어진 애들 피해이기 때문에 어디 가거나 뭉그러지거나 계약자가 치워버리거나 약친다고 SS기로 다 깔아뭉개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 지체 없이 하는데, 얘네들은 달려있는 애들이니까 계약자가 따버리지 않는 한 어디 안 가요. 그래서 이 착과 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가 결국 언제냐면 수확 직전이에요. 해당 품종의 수확 직전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착과 피해 조사는 다 따거든요. 근데 안 익은 애들을 다 따면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다 익고 나서 수확하기 직전에, 네, 따요. 네. 그래서 재해로 인해서 달려있는 과실의 피해 과실 수를 조사를 합니다. 100개가 달려있다. 나무에 다 따요. 그래서 그 100개를 깔아요. 100개를 깝니다. 그래서 정상과도 있고, 왜냐면 100개가 다 피해가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50%형도 있고 80%형도 있고 100%형도 있고 해서 구분을 해요. 이거를 착과 피해 구성 비율이라고 하고, 낙과 피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네, 요 얘기예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표본조사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확 완료 이후 보험 종기까지. 네, 수확 완료 후에는 과실은 이제 끝났고요. 네, 보험 종기까지는 나무 조사만 합니다. 보상하는 제 전부 자연재, 조수의 화재조, 나무는 그래서 고사나무 조사를 하고요.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되거나 또는 회생이 불가능한 나무, 네, 대신에 나무 손해보장 특약가입 농지만 해당이 되고 전수조사로 합니다. 수확 완료 이후에 고사나무가 없으면 생략이 가능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고사나무를 마치 수확 완료 이후에만 실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때도 고사나무 조사할 수 있어요. 그죠? 태풍이 불어가지고 100주가 있는데 태풍이 불어서 사과가 막 떨어졌어요. 나무가 20주가 도복됐어요. 부러졌어요. 그럼 이때 고사나무 조사 해야죠. 네. 지금 마치 이렇게 쓰여 있어서 고사나무 조사는 수확 완료 이후에만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적과후 착과수 조사 때도 할 수 있고, 이때도 할 수 있고, 피해자 실험을 조사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고사나무 조사는. 네. 그래서 이 비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수확 완료 이후에 추가 고사나무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여기서의 고사나무. 여기서의 고사나무는 수확 완료 이후 추가 고사나무가 발생한 경우, 네, 이 경우에 하는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확 완료 추가 고사나무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 거고요. 네. 이전에는 고사나무 조사를 당연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쭉 훑어봤고요.
이제 하나씩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개괄이었고 이 시기에 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요거까지만 했었고 네, 이걸로 이제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하면 너무 허무하시잖아요. 진짜 나옵니다. 손해평가 현주소 방법 하나씩 할 거예요. 피해 사실론 조사는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할 건데 여기서부터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애매하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 1차, 2차 시험 및 실무자료는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 손해평가사를 사랑하는 모임 손사모 카페에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